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주주택 특례편 사례 5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갑의 경우에 2009년 12월에 A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했죠. 조정대상 지역이고 19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해서 B주택 역시 조정대상 지역이 소지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2009년 12월은 조정대상 지역이 없는데 이 사례의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2009년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있는 대로 보시고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B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그리고 21년 8월에 A주택을 보유 중이다. 여기서 질문을 종전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의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 절세 방법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지금 A주택을 양도하는 이 시점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죠. 취득 당시가 아니고 21년 8월에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모두 주택이 소지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살펴볼 때 B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보는 거죠. 신규주택으로 보고 A주택이 종전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돼서 B주택을 취득했죠. 1년 이상이 경과 후에 B주택을 취득을 했고 B주택,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이죠.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2년 이내인 19년 8월이니까 21년 8월까지 2년이 해당되는 21년 8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셔야지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질문으로 봐서는 21년에 8월에 양도했지만 2년을 경과한 상태라는 거죠. 경과한 상태로 인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렇게 비과세를 받지 못했는데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있죠.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3년 이내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두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가 됩니다.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이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년이 3년으로 개정이 되었다. 즉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좀 완화되었죠.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 이내로 연장이 되어 좀 처분기한 자체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한 내 어찌됐든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한더라도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3년이 경과된 상태가 되죠.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다른 절세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편이 거주주택 특례편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눈치도 채셨겠지만 우리가 거주주택 특례를 활용을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거주주택 특례의 경우에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을 때 이 거주주택을 양도시에 거주주택이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얘기하죠. 2년 이상 거주한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죠.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일 현재 이 거주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2주택이죠. 1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주택의 상태이고요. 지금 사례자의 경우도 A주택과
B주택이 있는 상태인데 A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A주택을 양도하는데 B주택 신규 취득으로 보아가지고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인 2년, 종전주택 처분기한 지금 현재는 3년이죠. 그래서 23년 사례자의 경우는 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미 3년을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 특례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할 때 보시면 이 둘 중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그죠?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면 A주택은 A주택에서 계속 취득 후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했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면 A주택은 거주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사례자의 경우는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먼저 시간 순서를 보시면 A주택을 먼저 취득했죠. A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리고 이후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B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지금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A주택을 지금 양도하려는 상황이죠. 따라서 B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이 B주택이 장기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시려면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불가하죠. 아파트는 등록이 불가하고요.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수도권 밖의 경우에는 3억 이하여야만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의무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서 임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B주택을 임대로 등록하고 A주택은 취득 후에 계속 거주 중이라고 하셨죠. 따라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바로 양도해도 A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10년 이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폐업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우리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에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진말소를 신청할 수 있죠. 자진말소를 신청으로 인해서 자진말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진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 말소일 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면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자진말소를 신청해서 임대사업을 말소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을 말소일에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임대사업을 자진말소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진말소 형태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의무임대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특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이 아니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할 세액,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 안 했을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서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아 납부한 세액, 비과세 받아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는 물론 당연히 가산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A주택을 지금 양도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컨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려고 했지만 지금 일시적 이주택 특례로 비과세 요건은 충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B주택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A주택은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요. 만약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가 없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기준시가가 6억이 넘는다든지 이런
그에 해당이 되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면 A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A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B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찌됐든 A주택과 B주택에서 둘 중에 하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가능할 건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임대주택 등록하면 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10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했죠. 10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이미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의무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우리가 2분의 1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해서 자진 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일에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A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도 많고 특히 사례자처럼 A주택을 일시유주택 관계로 종전주택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해서 비과세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이 B주택에 대해서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건지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주택 특례편 사례 5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